네, 화요일장 지금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지부진했는데 오늘도 조금 그러한 흐름이 나와서 이러한 시장 좀 견디기가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냉온탕 증시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지난주부터 좀 슬슬 계속 좀 조정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궁금하고 오늘 또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는데 왜 마이너스 1%까지 빠질까? 매수 주체가 부족한 걸까? 라는 물음표도 있고요.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하는 건지 지금 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그 위주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사이클에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반도체와 관련된 그 AI 버블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사모펀드 쪽이나 뭐 마이크 버리와 같은 이런 작은 말 한마디 하나 자체가 굉장히 노이즈가 이제 좀 확산되는 흐름에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한 160억 달러 정도죠. 오라클도 그랬고 메타도 그렇고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돌이켜 보면은 그만큼 회사채 발행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의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고 막상 이제 회사채 발행도 이게 돈이 되니까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만큼 수요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큰 우려는 아니다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 피타델인가 이제 그분도 이제 엔비디아 뭐 청산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번 이제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레거시 쪽은 호퍼에 대한 물량보다는 이제 블랙 쪽에 대한 이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잡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퍼는 점차적으로 이제 연말에 단종되면서 이제 블랙 기반에 대한 매출이 더 확산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관련해서는 사실 큰 우려가 없는 좀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발표 이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계속 꾸준히 이제 조금 이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크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제약 바이오나 아니면은 다른 섹터 쪽에 대한 수급적인 순환 매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반도체를 지금 담아야 되는 건가? 모아가게 전략이 아직도 유효한가? 저희 반도체 한번 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를 전량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피터딜 그 투자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모펀드에서 대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뭐 계속 버블론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가게 전략은 유효하다. 이 반도체의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진다면 사실 지금은 안 사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될 만큼 지금 AI 시장이 좀 강력합니까? 결국 지금 AI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큰 버블과 다른 차이점이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샘CNS나 아니면 ISC가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던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버블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우리가 서부장단에 실적 부진했던 회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게 원래 애초에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구하저입니다. 상구하저에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 뭐 이오테크니스나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장비에 대한 주문단이 다른 차이일 뿐이지 이 사이클 자체는 계속 꾸준히 좀 상승하는 흐름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디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이 빠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특히 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키옥시아가 실적 발표 부진이 나오긴 했지만은 모건 스탠리에서도 얘기는 했던 거는 4분기지 3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7월, 8월, 9월 달 3분기 시즌만 이제 실적 발표를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는 랜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은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없지 않나라고 봤을 때는 AI는 전 관련해서는 좀 빠졌을 때 사는 게 전 개인적으로 아직은 충분히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피터딜도 엔비디아를 다 팔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샀잖아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최근에 구글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AI에 대한 시선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네. 그런 흐름은 없습니까? 뭐 최근에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마 그게
오픈 AI 겁니다. 오픈 AI가 그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가는 흐름이 아니냐는 얘기가 하나둘씩 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좀 없다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미 그 스타게이트죠. 스타게이트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나 엔비디아나 이제 오픈 AI 쪽에 대한 이제 공급 계약을 본격적으로 좀 맺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오픈 AI 쪽에서도 향후에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27년이나 26년 말쯤에는 이제 IPO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우려는 하나둘씩 만약에 해소될 때쯤에는 주가에 대한 반등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 집중도 있게 좀 봐야겠네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반도체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물론 데이터 센터도 있을 거고 뭐 게이밍 쪽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게이밍 쪽도 지금 워낙 이제 PC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죠. 그만큼 이제 실제로 소비자 가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다 크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AMD 자체가 지금 35% 이상 꾸준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아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알파벳을 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구글도 본격적으로 이제 자체 칩인 TPU를 계속 꾸준히 좀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엔비디아가 그 점유율 줄어들 것이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 물량들을 빠르게 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플랜 B로 이제 가는 것뿐이지 그만큼 엔비디아는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이 못 따라주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이번 목요일 날 발표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 아직까지나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가 없지 않냐. 사실 엔비디아는 이미 작년 1분기 때부터 이런 우려들은 실적 발표 때마다 계속 나왔습니다. 그걸 항상 차치하고 항상 50% 이상 점유율 성장률을 계속 꾸준히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투톱이 같이 좀 흔들리니까 소부장도 같이 흔들리는데 오늘 올라오는 버티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던 ISC 이런 종목들은 거꾸로 올라가는데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의 키 맞추기 흐름은 계속 꾸준히 나와왔었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디램 가격을 한 60% 이상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단에 대한 이제 Q에 대한 결국 증설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이제 부분이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샘시NS도 마찬가지였고,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뭐 30만까지 갔다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내년 증설에 따른 이게 장비에 대한 이제 수주 물량들이 하나둘씩 이제 반영되는 좀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소부장단에서도 물론 각자마다 아마 차별화는 있을 거예요. 최근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환사채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는 점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내년 쪽에 이제 증설에 따른 이제 패키징이나 후공정 이쪽에 대한 물량들도 충분히 좀 시장에서 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그 리드 타임에 따른 사이즈에 따라서 소부장도 각각 차별화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ISC는 벌써 이제 수혜를 받는 거예요. 내년 증설에 대한? 뭐 아니면은 ISC 같은 경우는 당장 4분기 쪽에 이제 실적 발표에 따른 이제 뭐 테스트 포켓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단위적인 시점에서 4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은 불가합니까? 접근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ISC 오늘 나홀로 좀 독보적인 질주를 해서 여쭤봤고요. 기판 쪽도 한번 볼 텐데 기판이 사실 지금 반도체 테마를 이끌어가는 대장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도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뭐 대덕전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신고가 터치하고 오늘 쉬어가고요. 기판은 쉬어갈 때마다 좀 담아야 할까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구글이죠.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제 알파벳 구글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TPU 이제 출하량에 따른 이제 MLB 기판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좀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큰 이제 기판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향후에 소켓과 관련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땐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이제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에 대한 확장성을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코리아 서키트나 뭐 대덕전자나 뭐 심테크 같은 그런 수요에 따른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여기에 따른 FC BGA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이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판 쪽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을 또 성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말자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접근할 만한 기판주는 뭐가 있어요? 심텍 있고 첫 번째는 이스페타시스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중국 쪽 법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엔비디아나 이제 그런 구글 쪽에 대한 주요 고객사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고객사의 확대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에 따른 흐름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거는 그만큼 향후에 고객사가 더 확장되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이스페타시스 가장 첫 번째 좀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와 심텍 기판은 2026년 실적에 아직도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또 얼마나 상승할지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살펴봤고요. 조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조선 다뤄보는 것 같은데 그 HD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니까요.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이더라고요. 오늘도 강하고 또 메리츠증권에서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오늘 제시했습니다. 조선은 진짜 시장에 조금 관심 없을 때마다 계속 좀 담아갔어야 되나 싶은데 다시 한번 좀 신고가 랠리 도전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조선사들도 이제 다른 유명한 뭐 음식료 섹터처럼 과연 뭐 사양식품이겠죠. 이게 영업이익률이 20% 이제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2, 3분기 실적을 통해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 이제 영업이익률이 본격적으로 안착이 시작됐고, 영업이익률이 10% 갔다는 거는 그만큼 마진 자체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겠죠. 그만큼 고성가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2022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이제 건조 기간을 봤을 때 한 2년 반이나 한 3년을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작년 1분기 때 우리가 인력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그만큼 이제 조업 일수나 아니면은 그 인도 시점에 대한 이제 시기가 조금씩 이제 땡겨질수록 그에 따른 수익성이 더 커져진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차원에서 HD 현대중공업은 내년에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과연 20% 성장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주요 포인트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향후에 이제 캐펙스 투자 그만큼 이제 도크 자체가 이제 빠르게 이제 신속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그 수주 물량들이 얼마만큼 빨리 이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28년, 29년에 대한 사이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선전은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존의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먼저 프리미엄을 좀 얹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좀 긴 흐름이 과연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느냐, 이걸 좀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조선도 호황 사이클 속에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사이클의 수명이 연장될 만한 어떤 재료를 계속 던져주느냐, 특히 영업이익률의 성장세와 캐펙스 투자의 확대, 이 부분을 중점 포인트로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엔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하고 같이 크게 올라왔던 종목들인데 고점 대비 20%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지금 반등할 동안 엔진은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거든요. 기회입니까? 엔진은 항상 따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힘센 엔진은 상장이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 엔진이 좀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건데,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제재 이슈가 나오면서 좀 조정을 좀 받기는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IMO 이제 회사 기구에서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이제 제로까지 만드는 이제 목표이긴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제 뭐 25%나 50%까지 그걸 구간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작년 말쯤에 이제 하나 엔진이 중국에 있는 조선사 1위 업체한테 6천억 원 관련된 공급 계약을 맺어왔었죠. 그만큼 이제 DF 엔진과 같은 그런 친환경 엔진을 사실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중국 쪽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 엔진은 중국 조선사,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과 같은 이 고객사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매년마다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제 중국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저는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좀 하나 엔진
엔진이 조금 유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 쪽 기회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은 저희 방산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가 있는데 여기서 MOU 체결해 주냐. 지금 사실 가장 그 큰 폭의 관심은 그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 좀 유럽, 동유럽 쪽에 좀 있습니다. 중동 한번 이거 신호탄 쏴주면 방산이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워낙 이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라크와 같은 중동 수주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로템 그 폴란드 수주도 구조 얘기는 작년 9월부터 얘기가 서서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한 4월까지 걸렸죠. 그 이 시기만 하더라도 7, 8개월 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근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한 11월쯤에 이제 중동 계약 뭐 얘기가 솔솔 좀 나오기는 좀 해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그 규모 자체가 얼마만큼 나오냐가 좀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특히 뭐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 이제 LRG 넥스온과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LRG 넥스온과 관련된 이라크 중동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규모가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선반영을 좀 안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이 한 번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좋습니다. 방산 이슈 팔로우업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바이오 좀 넘어가서 볼게요. 일단 바이오 되게 잘 아시니까 바이오 지금 쉬어가거든요. 오늘 좀 담아야 됩니까? 바이오는 전 담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11월, 12월이 특히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바이오를 좀 많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연말에 좀 계약건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1월 초가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이전에 어느 정도 미팅이나 어느 정도 화상 대면 미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회의를 좀 나누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계약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AB바이오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미팅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보통 1분기 때 아니면 2분기 때 기술 이전 계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확실히 지금 최근에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를 좀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AB바이오도 112가 돈을 썼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빅파마가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기술 이전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 뭐 알티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좀 눈여겨볼 필요는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알보리만 있었지 ABL이 없었을까요? 지금 ABL 퍼포먼스가 가장 잘 나오고 지금 추가 기술 이전도 이쪽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알보리에 ABL까지 지금 다 차트 모양 비슷합니다. 신고가 뚫고 오늘 쉬어가는데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하나만 꼽는다면요? 저는 AB의 바이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제2의 알티오젠이 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어제 이제 그 기업 설명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애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미팅 둘 다 했습니다. 릴리와 이제 GSK가 올해 1월 달에 미팅을 했었고 그러면서 4월에 GSK 계약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릴리 계약이 나왔었는데 어제 또 얘기를 추가적으로 한 거는 일단은 충분히 좀 넥스터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좀 얘기를 해왔었고 그러면서 그동안 트랜스페린 이제 IGF 원활이 이제 ABL 바이오가 하고 있는 수용체고 상대적 이제 트랜스페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화이자나 아니면 로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다음 달이 되면 ADC 이중 항체 전임상 등록을 2개의 파이프라인을 합니다. 일단 내일 다음 달에 하나 아마 1월 달에 아마 한 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4월이 되면 임상 1상이 진입이 됩니다. 최근에 다케다 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노반트 회사랑 16조짜리 기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크죠. 계약금이 1조였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임상 1상을 진행한 회사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는 AB바이오가 좀 차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멘텀 많이 가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지금 유망한 접근 가능한 종목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G2G 바이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 투자를 아마 계속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제 뭐 인터뷰에서도 경구형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 얘기를 계속 꾸준히 좀 하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도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노레스와 같은 월 1회 뭐 제형이나 월
3개월에 한 번 이제 한 번 할 수 있는 제형을 가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노보노디스크와는 2023년 그리고 올해 한 초반에도 이제 2개의 그 테스트 계약을 좀 맺었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노보노디스크가 장기 지속형 플랫폼과 계약을 한다라면 아마 G2G 바이오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의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다. G2G 바이오 말씀 주셨습니다. 소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행주 지금 중일 갈등 속에서 오늘 잠깐 반짝 반등을 했는데 이거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한한령이 한 10년 정도 됐죠. 이제 네. 한일령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끝난 노이즈는 좀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한 1,600석 이제 호텔 객실을 가장 많이 좀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카지노와의 조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도 올해 한 2분기 때가 대략 한 350억 정도 수준이면 3, 4분기 때는 대략 한 500억 정도까지 계속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영업이익률이 한 20% 중반대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4분기는 비성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오히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선회해서 이제 한국 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측면에서 객실 수요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제 펀더멘틀에 대한 기대만이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롯데 관광개발이 굉장히 큰 이제 좀 모멘텀을 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하고 의류 안에서 영업 무역도 오늘 세고요. 어쨌든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습니까? 화장품은 일단은 그래도 4분기가 좀 성수기인 점은 좀 감안을 했을 때 특히 2, 3분기 때 부진했던 실적들이 뭐 굉장히 좀 차별화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만큼 이제 북미 쪽 매출이 좀 나와주는 저 데이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장률의 둔화, 결국에는 이제 경쟁력이 좀 심화되게 되면서 성장률이 둔화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조금 지켜보는 좀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그중에서 좀 눈에 보이는 게 그나마 APR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식료 쪽에서는 뭐 사양식품이 내년 1분기 때 중국 공장 이제 완공했다는 증설 효과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양식품은 아직은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의류 안에서 영업 무역의 급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결국 중국발이겠죠. 뭐 중국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겨울철 이제 패딩 같은 경우는 3분기 때부터 분명히 출하량이 하나둘씩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까지 좀 실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